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조선 효종 1년인 1650년에 세워져 설립과 동시에 사액되어진 서원이 심곡서원이다. 심곡서원엔 조선 중종조의 지치주의 사상가이자 정치가 정암 조광조의 영정과 신의가 모셔져 있는데 4년여의 정치 역정 속에 비운의 삶을 마감해야 했던 이 도학 사상가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개국공신 양졸공 조원의 5대 손이며 사원부 감찰을 지낸 조원강의 아들로 대대로 고급 관료를 배출해낸 한양조 씨의 명문가에서 자라나 일찍부터 유교 교육을 받은 정암이 도학적 사상과 학문을 접하게 된 것은 한원당 김갱필을 만나고 나서부터이다. 17살 되던 해 어천 철방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 그는 마침 무어사회에 연루되어 어천 근방인 희천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한원당 김갱필을 만나게 되어 그 문화에서 수학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원당이 순천으로 이배되기까지 스승의 도학적 실천 사상의 가르침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도학에 기초하여 절대된 언행과 생활을 실행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광조는 전필제 김종직과 한원당 김갱필의 학통을 이은 살인파의 영수가 될 수 있었다. 학문에 매진하던 그는 29살 되던 해 사마시에 합격하고 5년 후 증강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섬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전적, 감찰, 예조 자랑을 역임하는 동안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정암은 백성들을 성리학적 규범으로 교화시키기 위해 향약을 실시하였고 성리학적 윤리질서와 통치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자의 가례와 삼강행시를 보급하였다. 또한 정암은 미신타파를 내세워 기신제와 소격서를 혁파하는 한편 종래의 과거제도의 폐단을 시정하여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천거제 형식의 혈량과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암이 연산군을 패하고 중종을 왕위에 등극시킨 반정공신의 위훈을 삭탈하려 하자 혼구 대신들은 정암과 그 추종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의를 꾸미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먼저 정암 조광조가 왕권을 넘보고 있다고 모략하면서 마침내 공중의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 위양이라써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게 하였으니 이는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는 뜻이었다. 이 사건은 정암의 도학적 사상에 의한 절제된 생활에 염증을 느껴오던 중종을 자극하였고 마침내 정암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어 죽어갔는데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인 것이다. 의금부에 투옥된 정암은 곧 사사의 명을 받았으나 영의정 정광필의 적극적인 비호에 유배의 길을 떠나니 그곳이 바로 능성, 오늘날의 전남 화순군 능주면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정암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왕이 어서 빨리 간신들을 몰아내고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렸을까. 그러나 그를 제거하려던 훈구파가 조정을 장악하자 그들은 정암을 사사해야 한다고 거듭 상소하여 마침내 유배지의 생활 1개월 만에 정암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정암은 사약을 마시기 전 자신의 우국충종의 심정을 담은 시 한 구절을 남기고 죽어가니 이름하여 절명시이다.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하였네. 하늘이 이 땅을 굽어보시니 내 일편단심 충성을 밝게 밝게 비추리. 능주에 묻혀있던 정암의 유체는 다음에 정암의 유족에게 인도되어 선영이 있는 용인 땅에 안장되었다. 유교로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덕과 예로 다스려지는 이상정치를 꿈꾸었으며 이를 현실 사회에 실현하고자 하였던 실천적 개혁주의자 정암 조광조. 도학적 실천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왕권을 제한하고
급진적 개혁으로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 그는 자연 질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렬한 신념으로 목숨을 걸고 이상을 현실 정치에 실행하려 하였다고 후세의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정암 조광조는 선조초에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종되었고 문정공의 시호와 함께 동방 오현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며 전국의 서원은 물론 성균관의 대성전에 모셔져 오늘날 도학과 유학의 위대한 실천 사상가로 숭앙되고 있다.